오늘 보상 플랜의 역사와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네트워크 사업은 매출액의 35%를 사업자들에게 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회사들마다 지급하는 방식이 모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유사나와 타 네트워크는 어떻게 보상을 지급하는지 차이점에 대해서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칠판에 이거 미리 60년대, 80년대, 90년대 역사별로 보상 플랜이 어떻게 시대별로 변화가 되는지를 미리 체크해 봤습니다. 근데 나를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나를 기준으로 해서 6명의 팀원이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6명의 한 사람씩 100만 원의 매출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을 경우 시대별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60년대는 나를 기준으로 해서 6사람 해바라기처럼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6사람을 모집을 했을 경우 내가 수익을 얻게 됩니다. 한 명 성공자 수익을 얻게 되는 사람이 한 명이에요. 이 방식을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이라고 하고요. 뉴스킨, 허벌라이프, 아메이 같은 경우에는 60년대 이 보상 플랜을 채택을 하였고요. 자, 시대가 흐름을 통해서 80년대는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볼게요. 나를 중심으로 3줄 플랜이 됩니다. 6줄에서 3줄로 반절로 뚝 줄어들게 되는데요. 나를 중심으로 1명, 2명, 3명, 또 1명, 2명, 3명 라인이 내려가는데 이거 60년대는 한 명이 수익을 받았는데 80년대는 나도 수익을 받고 또 내 밑으로 오는 한 명이 성공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명에서 2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 방식을 채택하는 회사는 유니시티 메나테크입니다. 이 방식을 유니레벨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흐름이 되어져 있는데 10년 후는 지금 1990년대부터는 2줄 플랜으로 갑니다. 나를 통해서 양갈래로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바이너리 방식이라고 하고요. 이 바이너리 방식을 채택한 회사는 유사나, 애터미, 시크릿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너리 방식이 최신식 방법인데 이 회사들 중에서도 유사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최신식 바이너리 방식을 해서 유사나는 특화된 바이너리 방식을 고수하고 있고요. 자, 이거는 바이너리 방식이라고 하는데 지금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납니다. 나도 수익을 받아가고 내 밑으로 또 3명, 1명, 2명, 3명이 수익을 얻게 되고요. 3명의 성공자가 나타납니다. 시대의 흐름 속에 1명에서 2명, 2명에서 3명 이렇게 변화가 되어지는데 똑같이 이렇게 3명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 부분을 또 진화한 부분들을 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상 플랜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이만큼 우리 네트워크 보상 플랜도 시대 흐름에 따라서 진화했고요. 네트워크도 지금 현 시대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2,500개, 3,000개, 3,500개 지금 계속 많이 네트워크 방식으로 유통 방식이 변화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이 네트워크 회사들 중에서 어떤 회사를 선택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를 선택해야지만이 내가 수익을 얻어갈 수 있고 그 안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 그거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주의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는 주의사항을 첫 번째 비율을 적용하는 회사는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 비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내가 사업을 시작하면 어때요? 열심히 습득하고 체험도 하고 경험도 하고 배워가는 과정이 있는데 이 비율을 적용한다라고 하면 수당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유니시티 회사는 5대 3대 1 내 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이 맞아야지만이 수당을 지급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크릿이라는 회사는 2대 1의 비율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소실적이 대실적하고 2배의 차이가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애터미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 애터미 같은 경우에는요 1대 1의 비율을 맞춰야 됩니다. 이 비율을 금액으로 하게 되면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명수로 하게 되면 2대1이면 2명, 1명 이런 기준치를 만들어 놓고 이 기준에 맞았을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을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회사들이 나는 사재기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지만 이렇게 비율을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심리적으로 사재기가 유도가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사라고 하지 않더라도 이 수당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 비율을 맞추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대 3대 1을 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5대 2대 1이에요. 어때요? 수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사든 다른 사람한테 강요를 하든 해서 이 비율을 맞추겠죠. 이런 과정 가운데 있어서 사업을 뭔가 적극적으로 활발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비율을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수당을 받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또한 회사가 이렇게 수당을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뭔가 사업자 중심으로 이 회사가 너희 열심히 일해 수당을 줄게 라는 그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율을 적용하는 회사는 선택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애터미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가 있어요. 뭐 30포인트일 때, 50포인트일 때, 예를 들어서 100포인트일 때만 수당을 지급하겠다. 이 사이사이에 뭐 49포인트일 때에는 수당을 주지 않는다. 이 사이사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당이 지급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한을 두는 회사는 선택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는 대수의 제한. 우리가 대수의 제한을 유산화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나를 통해서 시간 속에서 에너지를 쓰고 노력함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소개자가 1명, 2명, 3명 무수히 많이 나오겠죠. 유산화 같은 경우에는 대수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소비자든 사업자든 100명이든 200명이든 시간 속에 1000명이든 2000명이든 제한이 없지만 많은 회사들이 제한을 두는 회사도 있어요. 나를 통해서 5사람까지만 나를 통해서 5명까지만 수당을 인정해 줄게 라고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 5사람이 모두 다 똑같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안에서 실제로 3번이라는 이 사람이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매출액이 너무나도 작아. 그런데 6번째 있는 사람이 굉장히 파워도 있고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매출액도 많고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을 올리고 싶은 심리적으로 마음이 들겠죠. 그리고 이 사람을 빼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이런 제도를 롤업 제도라고 하는데 타사, 아메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바꾼다고 해도 이 안에 있는 사람 또 내가 이 안에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나는 내쳐줄 수 있고 나는 언제든지 이 안에서 이런 제한이 걸려져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하더라 해도 언제든 사람과의 같이 하는 네트워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나도 당할 수 있고 누구라도 당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수에 대한 제한을 두는 회사는 선택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니시티 같은 경우 제한을 두는 회사들이 있어요. 유니시티 같은 경우는 12단계, 뭐 메나테크도 제한이 있고요. 이런 회사들이 제한을 두는 회사들은 선택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보겠습니다. 세대 제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세대 제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보셨던 모형이 나타납니다. 이 세대 제한은 말 그대로 세모, 피라미드 모형이에요. 세대에 제한을 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보셨죠? 여기 보면 3%, 6%, 9%, 21%. 이분은 최고, 뭔가 최고 직급자이겠죠? 자, 세대에 제한을 둔다라는 것은 내가 이 안에 100만 원의 매출을 동일하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매출을 발생을 시켰어요. 그런데 먼저 선점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분은 21%의 비율을 적용받아 수당을 많이 받고 이제 시작했으니까 너는 3%만 가져가 라고 해서 3%에 적용을 해서 수당을 줍니다. 똑같이 에너지를 쓰고 시간을 썼음에도 먼저 했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차등으로 지급된다라는 거예요. 어때요? 이게 공정한가요? 공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도 있고요. 또한 매출액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비율을 조금 더 예를 들어서 너는 매출액이 많으니까 9%를 적용을 받아 라고 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먼저 했기 때문에 사실은 더 많은 인프라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 해도 시간 속에서 축적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매출액이 많이 있다라고 하지만 나중에 한 사람은 똑같이 에너지를 쓰더라 해도 한계점이 있을 수 있어요. 매출액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는데
너는 매출액이 작기 때문에 3%만 받아. 그리고 너는 많기 때문에 9%를 받아. 어때요? 내가 조금 더 매출액을 많이 일으켜서 높은 수당률을 적용을 받고 싶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뭔가 내가 사든 다른 사람을 강요해서 사게 하든 해서 내가 조금 더 높은 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적용받으려고 하는 부분이겠죠. 또 한번 생각해보면 이 3% 받던 사람이 21% 어떻게 가능할까요? 먼저 이렇게 선점하는 사람이 딱 자리 잡고 있는데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평하게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유산화를 한번 볼까요? 유산화는 네모로 표시할 수가 있어요. 단계는 여러 제한이 있겠지만 우리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20%를 다 지급을 합니다. 먼저 하신 10년 전에 하신 스폰서님도 20%, 내가 오늘 사인해서 오늘 내가 매출을 일으켜도 20%. 그러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내가 시간과 노력을 쓴다라고 하면 내가 일으키는 그 매출액에 맞춰서 내가 에너지에 맞춰서 공평하게 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빨리 달려서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면 먼저 하신 분보다 내가 먼저 수당을 더 많이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세모하고 네모 어때요? 이거는 선점하기 때문에 이 안에 가는 게 불가능해요. 하지만 우리는 선점에 대한 의미가 없어요.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세대에 대해 제한을 있는 회사는 선택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수당에 대한 제한. 자, 우리가 네트워크 하는 이유들이 다 어디에 있을까요?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자유죠. 시간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뭔가 이런 자유를 누리기 위함인데 수당에 대한 제한을 두는 거는 뭔가 이런 내가 네트워크를 하는 목적과 맞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수당에 제한을 주는 회사들이 있는데 우리 애터미 같은 경우에는요. 한 달에 5천만 원 이상 주지 않아요. 그리고 시크릿 같은 경우에는 한 주에 2,500만 원 지급을 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5천만 원, 나 이것만 받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수당에 제한을 둔다라는 거는 그 사람의 성장 가능성에 기준치를 준다는 거예요. 나는 훨씬 더 많이 벌을 수 있는 열정과 에너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제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먼저 했기 때문에 뭐 5천만 원을 받아서 그걸로 권리소득을 누릴 수 있지만 이제 막 내가 사업을 하겠다라고 뛰는 사람들한테는 어때요? 먼저 선점해서 나 5천만 원 받은 사람이 후원하겠어요? 열심히 끌을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있겠어요?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당에 제한을 두는 회사는 선택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수당에 대한 제한 부분들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 유산화 안에선 수당의 제한이 없죠. 내가 벌고 싶은 만큼 내 월급은 내 수당은 내가 정한다. 그 부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한 없이 뭔가 제한이 없는 수당을 주는 회사를 선택하는 게 현명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면 상속의 제한, 또 제한이에요. 상속에 대한 제한. 자, 우리 내가 하는 일들은 열심히 인프라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인프라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발생한 권리소득을 내가 누리기 위함인데 우리가 이 상속의 제한은 부모님들이라면 내 자녀한테 또 물려주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상속의 제한을 두는 회사들이 있어요. 뭐 3대에서 30년까지 어떤 회사는 뭔가 일정 직급을 달성한 사람들에게만 상속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정 직급이 되어야지만이 그 권한이 부여되는 그 기준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상속에 대한 제한을 두는 회사는 나의 인프라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프라를 인정해주고 끊임없이 그 기준치만 되면 유산화는 어때요? 성인이 되면은 내가 뭐 상속을 언제든 직급에 상관없습니다. 권리 수익 금액에 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쉽게 상속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바로 유산화 회사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급자 수당. 여러분, 직급자 수당. 우리가 직급을 올라가게 되면 회사에서 직급자에 따른 수당을 줍니다. 어떤 회사는 이 직급자 수당을 뭔가 일회성으로 한꺼번에 몽땅 몰아서 주고 다른 사람들 우와 생색내는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와, 여기서 일하면 저 직급자 수당 이렇게 많이 받아? 라고 하지만 어때요? 이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게 중요할까요? 한번 딱 주고 끝나는 게 중요할까요?
그대로 주는 게 중요하겠죠. 일정 기간 동안. 이 직급자 수당은 그 팀원들과 팀워크를 이뤄나가면서 그 직급자 수당을 통해서 더 힘의 원동력, 너가 이 직급자 수당을 통해서 더 많이 후원하고 더 많이 팀원들과 함께 시너지 역할을 내면서 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제한을 둔다라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죠. 팀워크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 직급자 수당을 받고 싶으면 더 열심히 해. 그럼 직급자 수당을 줄게. 라고 하는 회사가 바로 유산화입니다. 유산화 같은 경우에는 골드 이상 직급자가 되면 어때요? 리더스 보너스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골드 이상 직급이 되면 그걸 정기적으로 주시고, 또 엘리트 보너스라는 게 있죠. 이거는 분기별로 줘요. 3개월에 한 번씩 1년에 최대 4번까지 받을 수 있는 보너스입니다. 우리가 기본 수당 이외에 이런 정기적으로 주는 직급자 수당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도 내가 이런 직급이 되면 수당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뛸 수 있고, 지금 직급자에 있는 분들도 내가 더 열심히 후원해서 직급자 수당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힘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거 직급자 수당에 제한을 두는 회사를 선택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7번 소개자 제한. 자, 이 부분은 어떻게 그런 회사가 있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소개를 해요. 그러면 이 소개자를 통해서 뭔가 소개가 나올 수 있겠죠. 인프라들이 늘어날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소개한 사람이 사정상 사업을 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업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사람이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인맥들, 인프라들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은 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라인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또 누군가를 다 소개해서 또 인프라를 만들면 그 이후로는 되겠지만, 그 안에 만들어 놓은 인프라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죽은 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타 네트워크 만나 저 죽은 라인 됐어요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바로 이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소개자 제한을 두는 회사는 선택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8번 기간 제한. 자, 여러분 사인하고, 우리는 사인을 하고 유산화 같은 경우에는 내가 탈퇴하겠습니다 라는 걸 이야기하지 않는 한 탈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타 네트워크 회사는 기간의 제한이 있어요. 내가 1년 동안 매출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아이들은 회사로부터 강제 탈퇴를 당하게 됩니다. 또한 뭔가 이거를 비즈니스로 보고 일정 직급을 습득을 해서 뭔가 권리소득을 누리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만약 개인 사정상 3개월을 쉬겠다라고 했는데 매출을 일으키지 않았을 경우 그 직급자 수당과 직급을 달성했던 그 권리소득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아메이 같은 경우는 3개월을 쉬게 되면 다시 그 직급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애터미 같은 경우에 어때요? 애터미 같은 경우에는 1년 1년 같은 경우에 매출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아이디가 사라지게 됩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메이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이에요. 6개월. 아메이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 매출이 일으키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게 탈퇴가 되어진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알고 계시고요. 자, 우리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 회사. 왜냐하면 사업은 사실은 타이밍이잖아요. 내가 가입해놓고 내가 사정상 빨리 달리지 못할 수도 있고, 어느 순간 되면 기간 지나서 내가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하면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게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9번 정해진 포인트에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예요. 자, 이게 대표적으로 애텀인데요. 일정 정해진 포인트에만 수당을 줘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500, 1000, 2000, 3000 이 포인트에 급점을 줘서 이 포인트가 될 경우에만 수당을 줘요. 이 사이사이는 이때만 수당을 줘요. 이 도래했을 때만. 이 사이사이 같은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포인트에 맞추기 위해서도 내가 사재기도 유도가 되고 수당을 주지 않기 때문에 뭔가 이런 수당에 대한 포인트에 대한 뭔가 내가 계획하고 포인트를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제한을 둔다라는 것은 조금 사업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어때요? 자녀 실적 2월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해진 포인트에라도 맞춰가지고 수당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이런 제한을 많이 두는 회사들은 사실은 회사가 너에게 더 많이 벌어가, 더 열심히만 하면 준비되어 있어 라는 입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회사 중심으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다 제한이 있어요. 뭐 저 비율을 적용하고 대수, 세대, 뭔가 이렇게 제한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회사 중심이에요. 말 그대로 사업자 중심으로 뭔가 제한 없이 네가 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는 무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줄게 라는 게 우리가 바로 유사나 비즈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주의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제대로 된 네트워크 회사를 고를 수 있도록 이 주의사항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